거대 실험 시작됐다. 실패하면 정말 끝장.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일단 이거부터 보시죠. 이 지표를 보면 이 말이다 느끼실 거예요. 지역화폐. 2025년에 지역화폐 발행액은요. 추정치로 보건대 29조 원, 29조 원. 와,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예, 2022년 28조 4,560억 원보다 많습니다. 29조 원이면 여러분 이거는 제가 봐서 상상을 초월해요. 2024년에 17조 6천억 원의 지역화폐를 발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2025년 올해는 전년 대비해서 64.8% 늘린다는 거예요. 11조 4천억 원을 늘립니다. 이 정도면 돈 뿌린다고 해도 틀리는 말이 아니죠. 돈 뿌린다고 해도.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요. 더 놀라운 것은 2018년만 하더라도 4천억 원이었잖아요. 지역화폐 발행액이. 그런데 이게 급속도로 늘어난다는 거. 예. 그러므로 해서 지역화폐라는 게 지역사랑 상품권을 말하거든요. 그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을 말해요. 예. 게다가 지금 정부는요. 지역화폐 사는 금액을 더 늘렸습니다. 얼마를 늘렸느냐. 현재 구매 한도는 70만 원이에요. 1인당. 1인당 구매 한도가. 그리고 할인율은 10%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구매 한도를 상향했습니다. 70만 원을 20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지역화폐 할인율은 15%까지 올렸습니다. 아니 정부 지원금이 많아지니까 정부 지원금이 계속 커지잖아요. 정부 지원금이. 올해만 9천억 원이 올해만 9천억 원. 정부 지원금이 커지니까 할인율도 높아지는 거죠. 할인율도. 게다가 이게 가맹점 지역사랑 상품권을 쓰려고 그러면 가맹점 연매출 30억 이하거든요. 이하. 예외도 있습니다. 예, 농자재 판매소가 없는 면지역은 하나로마트 농협이죠. 농협의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지역화폐로 돈을 뿌려서 지역 소비 활동을 권장하겠다. 지금 국내 소비가 완전히 쫄딱 망했으니까 어떻게 하든 지역의 소비를 늘리겠다. 그래서 내수를 키워서 경제가 좀 건실하게 만들겠다. 이게 핵심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게 실패하면 정말 끝장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맞느냐. 뿌리는 돈이 일단 많고요. 29조라는 돈은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적지 않은 숫자. 여러분 670조가 여러분 예 대한민국의 예산입니다. 예 670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예 지금 29조면 4.3%에 해당되는 거 4.3%. 예, 지역화폐에서만 발행액이. 물론 여기에 지원하는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러나 많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9천억 원이면 적지도 않죠. 지금 7년간 3조 3,282억 원 혈세를 투입하는 거거든요. 진짜 많이 쏟아붓고 있습니다. 지역화폐에. 자, 문제는 여러분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소비가 회복이 될까요? 이제 이게 문제죠. 회복이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복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연구 보고서를 보면요. 예, 연구 보고서. 한국은행의 연구 보고서 하나만 볼게요. 예, 실제로 지역사랑 상품권을 도입해서 인천시의 지역화폐, 인천 이염에 대한 소비 데이터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년 대비 1월에서 4월까지는 0.1%가 늘었습니다. 소비가 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2019년 5월에서 12월은 3.6%가 늘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을 도입하니까 그 지역에 소비가 늘은 건 맞아요. 그죠? 맞았죠?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 인천에서는 늘어났는데 그 지역의 사람들이 서울에서 가서 소비하는 거 그 지역에 인천에 있는 사람들이 경기 지역에 가서 소비하는 건 줄었어요. 2018년에 예, 59.3%를 예, 많이 소비를 했다면 이게 서울 경기 지역의 역외 소비 비율이 58.9%로 줄어들었습니다. 해외
외부 소비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결국 무슨 얘기예요? 제로 상품권을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을 해서 그 지역에 쓰게 했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소비를 그만큼 덜 하니까 다른 지역의 소비를 끌고 와서 소비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소비가 안 늘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는요. 그러면 소비는 안 늘어나. 돈은 계속 국고보조금을 뿌려. 그러면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나라는 소비가 늘어나야 이게 경기가 좋아지면서 세금도 많이 거쳐서 나라 경제가 좋아질 거거든요. 그런데 소비가 안 늘어나 제로섬 게임이 되는 거죠. 제로섬 게임. 예. 뭐 경기 지역에서 늘어났다 이러면 서울 지역에서 줄어드는 거고. 인천 지역에서 늘어났다 이러면 경기 지역에서 줄어드는 거고. 어느 한쪽에서 줄어든다는 이야기잖아요. 제로섬 게임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결국 나라 부채만 계속해서 늘어나고 나라 부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는 대한민국의 상황은 점점 더 꼬여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2025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부채 GDP 대비 벌써 49%예요. 1300조 6천억 원. 대단하죠. 저는 이거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 말입니다. 국가 신용 등급을 평가하는 기관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 신용 등급을 만약에 떨어뜨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때는 대한민국의 충격이 제가 봐서는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 정도로 큰 충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대비를 하고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씀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대비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대비하느냐. 저는 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다를지 모르지만 저는요 이미 말입니다. 해외 주식에 투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돈을 뿌리면 대한민국의 돈의 가치는 떨어진다. 환율은 계속 올라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용등급 전망까지 만약에 떨어뜨리면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저는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 주식시장에 오히려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는 저는 시범 투자입니다. 시범 투자. 서클에 대한 투자나 인텔에 대한 투자가 시범 투자예요. 그런데 시범 투자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본격 투자로 접어들 겁니다. 그러면 저는 본격적으로 해외 주식에 투자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부채에 대한 위기가 터지는 것 제 스스로 제가 방어하는 것이 되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